안녕하세요, 친절한 동주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이슈가 된 부분이 이제 중국 보건당국이나 아니면 WHO 대변인이 무증상 감염자도 전염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무증상의 이제 감염자가 그런 전염력이 있다 하면 지금 사실 하고 있는 이런 방역 시스템에 굉장히 큰 틈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현재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학자분들, 이런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증식은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잠복기 시기에는 전염력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죠. 일반적인 사실이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홍역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에서는 이제 증상이 없는 무증상 시기에도 감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고 굉장히 큰 유행이, 이제 대유행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가 그런 잠복기에 이런 전염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거다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공포심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전염력이 없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전염력이 낮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이러스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계속 이런 사스나 조류독감이나 최근에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치사율을 봤을 때 사스는 10에서 15% 정도 됐었고요. 메르스는 40% 정도의 치사율을 보였어요. 하지만 잠정적인 집계긴 하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에서 3% 정도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병이 진정되고 나서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전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사스의 지금 감염병 수를 훨씬 수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력은 높기 때문에 그 병의 절정기에 오르기 전에 그런 방역 대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 다녀왔다든지 이런 위험 인자에 노출된 분에 있어서는 항상 주시하고, 만약 열이 난다 그런 분들이 중국을 다녀왔다든지 아니면 중국을 다녀온 이런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랑 접촉했던 이런 이제 위험 요소가 있던 분들은 열이 난다 하면 빨리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태에 제일 진짜 좀 안타까운 게 현재 마스크랑 소독용 젤이랑 소독용품들이 굉장히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저 마스크를 사려고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다 품절인 거예요. 어떤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하나에 거의 4,000원, 5,000원씩 해서 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000원도 안 했던 마스크들이 진짜 이 시기를 틈타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진짜 너도 나도 마스크 하나 있으면 솔직히 나눠줘도, 마스크가 여기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 시기인데, 컨테이전이라는 2011년도인가 이제 나왔던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았던 영화예요. 하지만 현재 시기 이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영화여서 한번 봤는데 거기서도 호흡기 바이러스 때문에 내시경까지 손상을 입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엄청난 속도로
감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내용이에요. 그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결국에는 박쥐 바이러스가 뭐 돼지로 숙주를 해서 변이가 생겨서 그게 다시 사람에게 전염돼서 문제가 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현재랑 좀 비슷한 내용이지 않나,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중간에 한 기자였던 것 같아요. 기자인데 뭐 치료제로 개나리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제는 제약회사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약간 이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이런 사태가 만약에 장기간 되게 되면 치료제나 뭐 백신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치료법이라고 해서 여러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독감이나 뭐 독감일 수도 있고 감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치료의 원칙은 대증치료예요. 만약에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제가 있다 그러면 사용하겠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대증치료하면서 지켜보면 대부분은 괜찮아지기 때문에 뭐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열을 떨어뜨려주고 뭐 탈수가 심하다 그러면 수액을 주는 거고 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공호흡기 달아주고 뭐 이런 대증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치료를 잘 해주면 대부분은 회복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치료에 있어서는 그런 치료들이 우선이지 뭐 정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런 뭐를 먹으면 좋아진다더니 뭐를 하면 좋아진다더라 이런 것에 너무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일반적으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말 감염을 주로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타액을 통해서 우리가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를 한다든지 이런 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 점막을 통해 가지고 호흡기 감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전파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사용하시고요. 제가 이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KF80, KF94 이런 종류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이나 이런 인플루엔자나 이런 호흡기 감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마스크를 쓰는 게 괜찮을까요? 침이나 이런 것들이 재채기를 통해서 나갔을 때 크기가 한 0.5 마이크로 이상은 돼요.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KF80 정도가 0.6 마이크로미터 이하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굉장히 촘촘하게 차단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KF80 정도만 착용해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KF94 같은 경우는 0.4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굉장히 작은 입자까지도 차단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그게 굉장히 진짜 작은 구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촘촘하게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착용하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회진 돌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이용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N95 마스크나 KF94 정도의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렇게 8층, 9층 올라가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막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일상생활 할 때는 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으면서 예방 효과가 있을 마스크는 KF80 이상만 사실 사용해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원칙만 좀 잘 지켜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이런 시기를 지나가지 않을까 기대하에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이슈들이 많고 좀 걱정이 많은 시기여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